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명시명령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재산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제 서류를 보내주는데요. 이걸 혼자 작성하려고 하면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서류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제 재산 목록인데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동산의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계신 거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현금은 은행 예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다면 기재를 하셔야 되고, 6번에 사무기구라는 게 있어요. 집에 있는 사무기구,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런 걸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고가의 사무기구를 쓰시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넘어가는 사무기구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걸 쓰시면 되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 동산에 있는 5번을 보시면 보석류 같은 게 있는데 집에 있는 애기 돌반지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보통 돌반지가 한돈, 반돈 요새는 이렇게 하잖아요. 100만 원이 안 넘으니까 그런 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럼 현금 체크했고 보석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비싼 도마뱀을 키우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또 가축 중에서도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 있죠. 소,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동산에 가축이라고 있어요.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쓰실 때는 얼마로 써야 되냐 애매하실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은 시세를 쓰죠. 근데 시세를 모르실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2항에 보면은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있다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있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게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 임도 청구권 이런 청구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럴 때는 아직 부동산이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부동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다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죠.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음식점 같은 거 이럴 경우에는 내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권리금은 또 나가실 때 또 받으시기도 하죠. 이런 권리금도 적어야 되냐? 그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권리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재산 목록 적을 단계에서는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기타의 청구권인데 채권이 뭐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대여금 채권이에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 이거는 예금 채권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채권을 쓰는 겁니다. 금전 채권,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대체물의 인도 채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물건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걸로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대체물이라고 해요. 그 대체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여기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 이거는 동산에 있는 현금이 아니에요. 여기 채권, 예금 채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특허권, 회원권 등의 권리. 회원권은 아시잖아요. 골프장 회원권이나 호텔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도 시가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를 하셔야 되고, 간혹 보면 특허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1년 전에 혹은 1년 반 전에 부동산을 처분했다, 매각했다. 그러면 여기에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를 했다는 게 꼭 매각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걸 누구한테 그냥 무상으로 증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떠한 형식으로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런 게 있으면 이쪽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채무 부분이에요. 네, 채무 굉장히 중요하죠. 채무는 간단해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그 밖의 채무. 그 밖의 채무는 뭐 지인에 대한 채무나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체크하시면 되고, 금융기관은 잘 아실 거예요. 채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쓰실 때 담보가 있으면 담보도 쓰셔야 돼요.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쓰시는 거죠. 고정적 수입 등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 및 부양료.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급여가 되겠죠. 뭐 연로해서 나의 자식들이 나에게 뭐 부양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체크해서 쓰시면 되고, 그 밖에 소득이라고 하면 내가 이자가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주식이 있어서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퇴직 소득, 연금 소득, 이런 기타 소득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죠. 프리랜서이신 분들, 이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불규칙적인 이 소득을 어디다 체크하느냐,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2번에 그 밖의 소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적 지출, 여기는 설명이 잘 돼 있네요. 향후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 어떤 게 있냐면 임대, 뭐 월세 이런 곳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럼 월세가 계속 나가겠죠. 혹은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3개월 이내에 지출이 끝날 것 같으면 여기다 기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나갈 지출인 경우에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재산 목록 1페이지에 있는 재산의 종류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산 목록의 2페이지에 있는 재산의 종류와 함께 그 상세한 내역을 적는 방법을 같이 작성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편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